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추어 마라톤은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총 415 세션 중에 한국으로 진행되는 7개의 세션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시작되는 12시 세션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시간표 스케줄은 곧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운드가 또 안 되네. 이제 들어왔어. 먼저 12시에 AI 분석 학습을 만나 팀즈에서 업무에 필요한 앱 사용하기 세션이 예정되어 있고요. 3시에 코비드-19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WVD와 M365 활용하기 세션, 그리고 4시에 Power Up, Your Resume with Power Query라는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5시 건너뛰고 6시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안전한 협업을 위한 보안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시 파워 앱스로 명함 리더기 만들기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8시 슬기로운 개인 및 팀 작업 관리에 대해서 투두와 플래너 설명이 있겠습니다. 2시간 쉬시고요. 10시에 마지막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조직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도입 및 확산 적용하기 위한 팁을 이윤주 MVP님이 소개해드리고 저희 한국어 세션은 총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행사는 쉐어포인트 글로벌 커뮤니티와 함께 하고요. 2021년에 또 준비된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해외 스폰서와 함께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각 스폰서의 또 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후원사에 대해서 후원해 주시는 부분의 10%는 코비드-19을 위한 구호 모금으로 저희가 후원을 할 예정이니까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피커와 이벤트에 대한 피드백도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가시면 간단한 별점으로만 매겨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평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곧 2분 후에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들리시나요? 저는 오늘 AI 분석 학습을 만나 팀즈에서 활용, 사용하기, 그 부제로 팀즈에서 본인 업무 그리고 회사 업무에 대한 활용이 가능한 필요한 앱을 뚝딱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박은정, 전미정입니다. 그럼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슬라이드 쇼를 보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스케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스폰서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라톤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벤더 부스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VR이나 가상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체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기부에 동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M365 버추얼 마라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못하실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전미정 MVP의 더블 스피커의 첫 세션을 12시에 시작으로 해서 M365에 대한 WVD에 대한 권순만 MVP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4시에 파워 BI 송윤희 MVP 부분에서 파워 커리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후에 저녁 6시 퇴근길 보안을 책임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안전한 협업을 위한 보안에 대한 세션을 이준영 MVP께서 저녁 퇴근 시간 6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시에 한석희 MVP의 파워 앱스로 명함 리더기 만들기, 그리고 8시에 투두 및 팀 작업 관리의 이진 MVP님 세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마지막 세션을 담당하게 된 이윤지 MVP의 성공적으로 조직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도입 및 확산, 적용하기 위한 팁에 대한 세션을 진행하고 마라톤을 한국에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첫 세션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마라톤의 한국 주자로 나선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오피스 365 MVP로 활동을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강의를 진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약 40분, 50분 정도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월에 팀즈가 많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팀즈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업무를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방법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엑셀 데이터에서 파워앱스로 모바일로 뚝딱 만드실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쉐어포인트에 있는 목록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파워앱스의 모바일 앱으로 뚝딱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앱 스튜디오라고 하는 팀즈 전용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카드 액션이나 웹북을 연결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I MVP와 함께한 AI 기계학습 기능을 사용해서 파워앱스 연결을 통한 팀즈 앱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팀즈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기존의 협업 프로세스의 방식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여러 인터뷰를 해봤더니 어떤 팀은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고 한나절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어떤 팀은 나는 이기종 데이터 원본의 자료도 같이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떤 분은 협업 중인 파트너랑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더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팀의 요구사항이 다 다르고요.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모든 협업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업무 환경을 봤을 때 없지 않습니다. 메일도 있고 문서 작업도 있고 메신저, 화상, 콘텐츠 다 있지만 별도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메일을 보고 다시 확인하고 몰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6분. 그리고 관리자들이 놓치는 정보를 체크해서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20분 이상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통 플랫폼에 부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변화에 대한 이해,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을 잘하려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작업, 문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협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것도 많은데 문서에 대한 협업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업무로가 개개인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 스타일을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해답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팅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앱들을 붙여넣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앞에 보여지시는 것처럼 여러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앱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서드파티 제품의 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내가 필요한 우리 회사의 앱 그리고 우리 부서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대화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앱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디지털 허브를 제공하실 수 있는 팀즈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팀즈가 왜 팀워크라고 하는지, 팀워크의 허브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플랫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팀즈에서는 다른 앱과 서비스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팀즈에서는 내가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 협업을 할 때 그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5월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모임 기능, 자주 사용하시는 모임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고 멀티창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팀즈에서는 모임은 3×3 이렇게 앞에 보시는 화면으로 슬라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에 있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모임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 때는 손들기 옵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어떤 분이 참가를 했고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따로 확인하셨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생긴 아이콘에서 보시게 되면 CVS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참가자의 이름, 참가 시간, 그리고 종료 시간까지 포함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임 이끌이에게 모든 참가자들이 모임을 종료하실 수 있는 옵션. 예전 같으면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하고 같은 업무를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어오셔서 모임이 종료된지 모르고 계속 계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모임을 종료하실 수 있는 메뉴도 함께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뮤트. 저희가 접속을 할 때 뮤트 해주세요, 음성을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모두 음성을 하실 수 있는 뮤트 올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팀에서 작업하시다가 채팅이나 다른 창을 가시려면 그 부분도 번거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멀티창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팀에서 채널에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가 뭐 채팅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멀티 화면 창으로 띄우셔가지고 저희가 멀티 화면 창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변화돼서 기존에 보여지시는 일반적인 오피스 365의 앱 그리고 엑셀 파워포인트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는 그 앱들을 내가 뭐 개발자다 아니면 엔지니어다 내가 마케팅이다 롤 베이스로 선택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메뉴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공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에 필요한 앱 그리고 우리 회사에 내가 사용해야 되는 앱을 직접 만드실 수 있는 플랫폼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엑셀 데이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개발을 직접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앱으로 만들 수 있나요? 생성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면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파워앱스를 이용해서 모바일 앱으로 뚝딱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뚝딱 만들어진 앱을
팀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응한 부분이 저희가 엑셀 데이터를 원드라이브에 올려놓고 파워앱스에서 이제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 데이터를 불러와서 내가 원하시는 앱 스타일로 변경, 구성하신 후에 팀즈에서 추가적으로 애드인 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헬프데스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엑셀에 가공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면 이 부분을 모바일 앱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양식 부분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뭐 신청서 아니면 헬프데스크나 여러 가지를 운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을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하면 이 부분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 및 연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쉐어포인트에 있는 목록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에 통한 필수 항목을 만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파워 오토메이트를 활용해서 흐름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다 연결이 된 부분을 지금 앞에 보시는 지원센터처럼 뭐 제목을 쓰고 필요한 정보를 쓰고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누구 작업을 할지 어사인을 하고 보내고 나면 쉐어포인트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라이브러리에 쌓이고요. 그 라이브러리에 쌓인 데이터를 파워앱스로 모바일 앱으로 뚝딱 만드실 수 있는 기능까지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우리 내부의 프로세스에 맞게끔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흐름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지원센터의 앱이 팀즈 안에서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 회사에는 개발자가 있어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커스터마이징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까지 더 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 네, 카드 액션을 주실 수 있는 어댑티브 카드 액션의 여러 가지 기능도 제공하고요. 웹폭이라고 하는 그룹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도 가능해서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뿌리실 수 있는 데이터 전송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이랑 서비스 코드 없이 방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내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모바일 솔루션의 앱을 만드실 수 있는 서식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쉽고 빠르게 내가 언제 어디서나 파워앱스나 팀즈나 내가 필요한 앱에서 뚝딱 만들어서 연결하시는 시나리오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모든 부분이 저희가 파워앱스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만들어 쓰실 수 있고 나는 뭐 아직 저희가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쉐어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다른 플랫폼에서 가지고 오셔서 데이터를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하는 부분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 오피스 365 화면 처음으로 왔고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쉐어포인트에서 목록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뚝딱 앱이 만들어지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엑셀 데이터에서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제공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를 누르게 되면 곧 있어서 같이 작업을 데모를 진행할 전민정 MVP가 진행하고 있는 AI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새로 만들기라는 걸 눌렀을 때 이렇게 앱이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원하시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보이시는 것 중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뉴를 생성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용자 지정 목록 앱을 통해서 내가 목록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쉐어포인트에서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 메뉴에 제가 만들어 놓은 업무 지원이라고 하는 목록 라이브러리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쉐어포인트에 제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로 접속을 했고요. 그래서 업무 지원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화면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 지원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네. 업무 지원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값을 받아서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이렇게 칼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업무 지원할 때는 제목, 그 다음에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원 분류, 그 다음에 담당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열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열 추가를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선택 항목을 누르고 프로세스라고 한 후에 진행 중인지 완료됐는지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후에 이렇게 프로세스가 생성됐습니다 라고 멘트가 나타나면서 제가 새로 만들기를 누른 후에 보시게 되면 제목, 요청자, 그 다음에 지원 분류, 담당자, 프로세스가 확인이 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책, 구매,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요청자는 제가 하니까 선택을 해서 제 이름을 선택을 하고요. 분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타, 그 다음에 담당자도 임의적으로 제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을 선택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프로세스,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진행되지 않음. 그래서 보안이 첨가된 레이블도 함께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기본 방식으로 쌓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쉐어포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목록을 쌓는 것 용도로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파워 앱스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바일 앱에 대해서 생성이 뚝딱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앱 만들기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줄까라고 우리가 친절한 파워 앱스가 물어보고요. 그럼 제가 업무 지원 앱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기라고 누르게 되면 앱이 자동으로 뚝딱 만들어지면서 프로세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지시는 것처럼 제가 코딩 없이 그냥 앱 만들기만 눌렀는데 파워 앱스에서 자동적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앱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앱이 만들어지는 동안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엑셀 데이터를 한번 불러서 작업을 하는 것을 함께 더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생성을 하고요. 파워 앱스에서 컴퓨터 앱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는 어떤 앱을 만들어 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선택을 어떤 걸 하겠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지고 보통 한 2분, 3분 정도 있게 되면 로드 중 옆에 저희가 카테고리 형태로 앱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쉐어포인트에서 쌓이면서 내가 필요하신 화면 뷰에 대한 변경도 같이 가능합니다. 지금 로드가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가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서 하는 부분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휴대폰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엑셀 데이터가 올려져 있는 부분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게 되면 얘가 뭘 할 거냐면 엑셀 데이터가 어디에 있니? 라고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제 원드라이브에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연결이라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려지는 화면 형태로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왔는데 이렇게 중에 내가
어떤 값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스크린을 선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나는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만 선택해서 오버뷰를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네임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냥 네임이라고 치시면 이 네임이 자동적으로 띵동하고 리스트에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부분은 아니다 생각해 봤더니 금액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그냥 가격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가격으로 띵동 하고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가격이니까 달러를 붙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제가 임의적으로 보여주지를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명령어를 여기다가 그냥 딱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격을 선택을 하시고 금액을 누르신 후에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게 되면 앞에 달러가 붙는 것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랬더니 저희 팀장님이 5불 이상 되는 것은 색깔을 좀 빨갛고 녹색 이런 식으로 색깔 컬러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누르신 상태의 앞에 텍스트가 아니죠. 이제 텍스트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컬러를 바꿔주셔야 되니까 여기 여러 가지 쭉 올라보시게 되면 컬러라는 게 나타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컬러를 선택하신 후에 그러면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컬러를 선택한 후에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지금 색깔이 그쵸? 5불 이상에 대해서는 빨간색, 그 다음에 5불 밑으로는 녹색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가공해서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쉐어포인트에 업무 지원 앱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서 컨택해 봤더니 지금 제가 아까 책 구매 요청드립니다 라고 했던 페이지로 그대로 이렇게 화면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나는 뭐 우리가 원하는 배경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배경을 이미지를 추가하셔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이렇게 화면 트리뷰도 함께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을 언제 어디서나 더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어디서 사용하실 수 있냐? 어디서 사용하실 수 있냐라고 하시면 팀즈 여러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제 지금 모바일 아이패드 화면이 쉐어링 되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저희의 팀즈 화면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 만들어 놓은 앱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지원센터라고 하는 앱을 추가하셔서 만드실 수도 있고 그 외에 내가 필요한 바닥재 앱이라고 만든 부분도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팀즈에서 바로 파워앱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나타나는 부분까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뜬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다시 파워앱스를 실행을 팀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르시고 파워앱스가 켜지게 되면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앱이 보여지시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앱을 실행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화면이 그대로 추가가 가능하고요. 다시 제가 지원센터나 어떤 업무에 대한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도 함께 이렇게 모바일 앱에서 체크를 해서 또다시 생성하는 부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헬프데스크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데모 템플릿을 통해서 내가 원하시는 화면단으로 구성을 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생성하시는 게 파워앱스 메뉴에서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팀즈에서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오피스 앱만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드파티 앱뿐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앱들을 팀즈에서 붙여넣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많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데모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저와 오늘 더블스코어로 같이 함께 참여한 전미정 MVP가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팀즈와 파워앱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여기에 최신 기술인 AI를 어떻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MVP로 활동하고 있는 전유정이고요. 케라스 코리아 커뮤니티의 운영진으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AI, 머신러닝 이런 데의 전문가가 아니라 iOS 개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도메인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친절한 AI라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AI 기술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AI 서비스는 바로 Azure의 코그니티브 서비스예요.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단어 그 자체에서 의미하듯이 인지와 관련된 다양한 AI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AI 기술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오랜 시간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zure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링이 다 완료된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API만 가져가면 손쉽게 모든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Azure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분야별 AI 기능을 빠르게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버나 모바일 등 어디든 상관없이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그리고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한 서비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AI 학습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비전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이미지나 동영상 및 디지털 잉크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기술이고요. 음성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등 혹은 목소리의 화자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관련된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기술인데요. 문자에 들어있는 중요한 엔티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정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검색은 빙 서치 API를 활용해서 연관 검색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검색, 음성 인식을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다 함께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비전을 활용해 볼 거예요. 비전에는 재미있는 게 많은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컴퓨터 비전은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늠름한 호랑이가 나무 위에 있죠. 그래서 호랑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박스로 표시를 해주고 옆에 타이거라고 태그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는 페이스 API라고 해서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넣어서 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안경을 꼈는지 감정은 무엇인지 나타내는 건데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사진은 바로 접니다. 제가 맥주를 마시고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조금 전에 친절하게 팀즈와 파워앱스를 소개해 주셨던 박은정 MVP인데 이 나이가 지금 9살로 나오는 거 봐서는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손쉽게 이미지를 판별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사용해 볼 기술은 바로 OCR입니다. 광학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영수증이나 신용카드에 있는 숫자와 문자를
디지털화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기술들을 최근에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을 쓰고 우리 업무에도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런 걸 처음부터 데이터를 쌓고 기술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1년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술을 Azure Cognitive Service를 활용하면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안에 있는 이미지에서 텍스트와 숫자를 추출해줘서 다 디지털화로 만들어주는 그런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앱을 만들려고 하면은 모바일 개발도 알아야 되고 AI 기술도 알아야 할 것 같지만 파워 앱스와 코그니티브 서비스만 활용하면 몇 줄의 코드가 없어도 빠르게 30분 내내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 앱스에 비전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데모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앱을 만들 때는 새 앱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박은정 MVP님께서는 원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파일을 활용하는 파워 앱을 만드셨는데요. 저는 빈 앱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휴대폰 레이아웃에 빈 앱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뜨고 있고요. 제가 이 모델을 만드는데 정말 한 20분, 30분 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앱은 첫 번째 화면에서는 카메라 화면이 뜨고 두 번째 화면에서는 촬영한 이미지의 데이터가 뜨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화면을 두 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면에는 카메라를 추가해 볼게요. 자, 카메라. 저도 원래 모바일 개발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는데 모바일 개발을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카메라라는 버튼만 선택하면 카메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에는 앞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거는 앞 페이지로 다시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보여줄 텍스트 레이블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은 이렇게가 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앱을 실행시켰을 때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앞 페이지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은 바로 뒤로 가기, 백이라는 함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우리가 Azure Cognitive Service API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흐름이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파워앱스에서 만드는 건 기본적인 앱의 움직임,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API를 호출하고 하는 등은 흐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 흐름은 제가 미리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자, 굉장히 간단한 흐름인데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AI 서비스도 바로 연동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느린 것 같긴 하지만 침착하게 기다리면 화면이 떴네요. 자, 데이터가 파워앱스에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맨 위에는 파워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앱스 카메라에서 들어온 이미지를 파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파일로 만드는 건 쉐어포인트에 쌓이게 될 텐데 파일의 이름이 동일하면 계속 파일이 지워지고 다시 쓰이고 지워지고 다시 쓰이고 그럴 거기 때문에 파일의 이름을 그때의 시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파워앱스에서 들어온 이미지가 쉐어포인트에 파일로 계속 쌓이게 될 거고요. 이 파일을 바로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OCR 기능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미지만 전달을 하면 분석을 해주고요. 분석된 결과는 다시 파워앱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개의 단계만 있으면 우리는 파워앱스에서 찍은 사진을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로 보내서 분석된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OCR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저 리소스를 생성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은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 안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비전 OCR을 선택해서 리소스를 만들면 그 해당 리소스의 키 값이 생성이 됩니다.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키 값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주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계정 인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을 어떻게 파워앱스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카메라를 찍었을 때 하는 활동은 여기 onSelect라는 메서드에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OCR 플로우라고 하는 흐름에 보내고 그 리턴 값을 결과 값으로 받아오겠다라는 거고요. 그 일이 끝나면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코드예요. 정말 간단하죠? 지금 빨간색으로 줄이 뜨고 있는 건 우리가 만든 플로우를 이 파워앱스에 아직 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든 플로우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OCR 플로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정말 코드가 간단하지 않나요? 이거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거나 하지 않아도 단순한 영어 단어만 알고 계시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작성해서 앱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OCR 플로우가 추가가 됐고요. 그러면 카메라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 카메라 이 화면을 터치하면
그때 사진이 이 플로우로 넘어가고 결과값을 받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값을 두 번째 화면에서 보여줘야겠죠. 이 결과값을 보여주는 건 그 있는 부분, 이 부분의 코드를 결과값으로 나온 분석값을 여기에 보여줘 라고 하면 앱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걸 저장을 하고 실제 모바일에서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화면. 그러면 여기서 앱을 켜고, 자, 카메라 화면이 잘 나오죠? 그래서 제가 책자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화면을 터치하면 바로 사진이 찍혀서 버튼을 만들지 않아도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디지털화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문자화된 건 우리는 복사를 해서 다른 데 붙여놓거나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표 같은 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쓰거나 타이핑하지 않아도 OCR 기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걸 찍어보도록 할게요. 영수증을 찍어서, 자, 굉장히 이상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더 잘 나오게 되고요.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기한서 쓰거나 아니면 결제 올릴 때 많이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디지털화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지면 사진으로 무언가를 저장하는 것보다 데이터 용량도 줄일 수 있고 활용하는데도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든 앱을 우리가 팀즈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나요? 네, 팀즈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에 전민정 MVP가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 앱들을 만드셔서 팀즈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앞서 여러 앱들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팀즈에서 제가 파워앱스를 통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OCR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전민정 MVP가 보여주신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앱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앱이 동시에 실행이 돼서 만약에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모든 앱이라고 눌러보면 제가 아까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목록 라이브러리를 만든 궁금하다 라고 하는, 그리고 지원센터 이렇게까지 업데이트된 화면으로 다 모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내가 필요한 앱들을 팀즈에서 같이 사용하시는 부분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웹북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소스, 화면 단위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경로에서 샌드박스를 하시게 되면 제가 승인, 절차가, 프로세스가 나가지고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서 웹북을 통한 화면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어댑티브 카드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도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쉐어포인트에 이렇게 문서가 지금 저희가 OCR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이미지가 라이브러리에 저장되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만드셔서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적용하시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본인이 작업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문서 작업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고 나는 외부 소통을 위해서 컨퍼런스, 모임을 통해서 회의를 하시는 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나는 IT 담당자라서 회사에 필요한 앱을 만드시는 부분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팀즈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가해서 만드시면 바로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문서 작업이라고 하시는 엑셀 파워포인트라고 하시면 오피스 365 여러 앱을 통해서 가능하고 아니면 상용화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 부분에서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필요한 앱을 뚝딱 만들어서 파워앱스나 오토메이트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회사에서 협업을 하실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엑셀 시나리오와 함께 뭐 쉐어포인트 시나리오, 그 다음에 개발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웹북이나 아니면 앱을 붙여서 만들어서 넣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어댑티브 카드 등 모바일이든 클라이언트 버전이든 다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영상에서 라이브로 보여드렸던 거에 모바일 화면에 더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이동 중에도 이렇게 내가 필요한 앱을 연결해서 붙여놓고 작업을 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즈에 AI라고 하는 봇을 장착을 하고 로켓을 장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팀즈에서 하실 수 있는 업무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가 자주 사용하는 엑셀 데이터에서도 모바일 앱을 뚝딱 만드실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필요한 목록, 양식도 모바일 앱으로 뚝딱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내부 시스템과도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 앱도 만드실 수 있는 뚝딱 하나. 그리고 AI 분석을 통해 필요한 앱. 아까 제가 나이가 9살로 나온 아주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었는데 그렇게 분석을 통해서 뭐 인식을 해서 텍스트를 뿌려주는 OCR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얼굴을 찍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 표정 이런 것까지도 모두 AI에서 내가 원하시는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파워앱스랑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팀즈에 연결해서 쓰시게 되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채팅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하시다가 필요한 앱만 그때그때마다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걸 붙여 넣으시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업무, 협업에 로켓을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사례 4개를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파워포인트를 하시는 문서 도구 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협업을 하실 수 있는 뭐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파워 BI나 아니면 모바일 앱을 만드실 수 있는 파워 앱스, 여러 가지의 모든 시나리오까지도 팀즈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작업 또는 약간의 코딩 작업 없이도 앱을 만드실 수 있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팀즈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하나씩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협업을 붙여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라이브로 점심시간이신데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앞에 QR을 하나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지금 핸드폰을 지참하셔서 QR을 찍게 되면 저희 유튜브에서 채널을 하고 있는 M365IT를 통해서 영상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페이스북에 있는 여러 질의를 하실 수 있는 M365IT 그룹 그리고 팀즈, 코리아 그룹에 대한 링크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QR을 찍으시면 오피스 365 그리고 팀즈 M365 전체를 다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저와 같이 고생한 전미정 MVP와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